예, 이제 그러니까 오미크론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뭐 실제 위기가 없습니다. 예, 위기가 없는데 참 이게 오미크론 이후에 또 1년 반 동안 유지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예, 신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3월 1년 동안 더 유지시키겠다고 전문가들이 공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참 저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은 오미크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방역 초과 사망 증가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다 알고 있었고 초과 사망 증가하는 거 봤으면 자기들이 비판받을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 더 유지하겠다고 공개적 선언을 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제 이 방역에 전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참 미스테리예요. 그게 최소한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별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코로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후에도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예전에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은 이제 전공이 레전트 과정 끝나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이제 감염병 관리를 하거든요. 저는 감염병 관리를 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이 감염병 관리라는 게 사실은 정말 일시적으로 처음에는 하면 영웅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정말 허무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남는 게 없는데 저 그거 보면서 참 얘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나타난 게 어떤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방역 정당화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처음은 뭐냐면 공보심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지금 참여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끝까지 될 거다라는 생각한 게 착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전략이 공포심 조작인데 왜냐하면은 대구 유행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환자 숫자가 증가하면 조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병상을 분리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 수준을 마치 조절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의 방역 수준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확진자 수를 계속 세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확진자 수가 쫙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파가 돼서는 안 된다,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그 뒤에 확진자 수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확진자 수의 정점에서 한 2-3주가 지나면은 사망자 수의 정점이 돼요. 이게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한 2-3주 앓으시다가 돌아가시죠. 평균적으로 한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3주 지나서 또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전파는 이제 좀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가 늘어나는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또 위험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위험하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 혼란을 만들어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격리 이런 게 방역 정책, 그리고 격리병상 운영을 자기들의 방역 정책 계속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했던 논리도 좀 희한한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겁을 많이 먹었으니까 위험한 감염병이고 우리가 대구에서 했는 보니까 막을 수 있다, 조심하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오미크론 좀 직전에, 이때는 이때 사실 경각시설도 떨어지고 이제 거리두기 좀 풀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위험이 독감이 한 2-3배 수준 떨어졌어. 근데 아직은 좀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미크론 이후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번 겨울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겨울까지만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싶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감염병의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이거든요.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만으로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는데, 일단 공포심이, 이제 집단적 공포심이 막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집단주의 정서, 이제 서양과 다르게 이런 나라에서는 함부로 이제 질병이 퍼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죽을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잘 한번 견뎌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뭐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막 역할조사 크게 하고, 예방주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한 번씩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전파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입국을 막아야 했었다. 아니다. 우리는 중국 입국을 안 막고 3T 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겁을 줘가지고, 겁을 줬다는 얘기는 안 했죠. 3T를 통해서 감염 전파를 막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정치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예, 3T 통해 감염 전파를 막을 것이라는 건 당시 여당이 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 누구 왜 안 막았냐? 안 막았으니 퍼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국민의힘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퍼졌어요. 이런 거 익숙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정권 딱 교체되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왔죠. 지금도 있는데, 정치 방역인가 과학 방역인가. 문재인 정권은 정치 방역이었다. 우리는 과학 방역이다. 과학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방역지가 거리두기 풀고 있다. 우리 과학 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가 과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 올해 초부터 이렇게 보면 갑자기 중국이 또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도 이제 알고 있죠. 제로 코로나를 시작하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제일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중국이 코로나 집계를 중단했었어요. 집계 중단하면 사망자 집계 기준을 바꿨었어요. 굉장히 중증 환자가 아니면은 코로나 환자에 의한 사망으로,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은 코로나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 광범위하게 퍼진 질병은 검사를 광범위하게 안 합니다, 원래. 안 하고, 그 사망자 집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공포심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그것도 기준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계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그걸 가지고 미국도 비난하고, 세계보건기구도 비난하고, 우리나라도 막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또 이상한 논쟁이 막 벌어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이 막 걸렸었어요. 처음 K방역 홍보했었고, 뒤에는 또 정치방역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방역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또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적으로 갔었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 방역이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방역 규정을 해제하면서 자기들이 정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우리나라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국제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청이 단계적으로 이제 방역 규정을 해제하는데, 이때 또 세계보건기구, 미국 CDC가 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와가지고, 야들도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마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번에 사실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CDC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모든 신뢰를 다 틀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화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지금처럼 지금 아직도 지금 예방도 좀 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정관념병이 터졌을 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는 사실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는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원칙적인 얘기대로 진행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서 언제든지 검사 많이 하고 아예 상황 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예방접종 부작용이나 아니면 이때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미 피해가 생긴 건 어떡할까요? 정부도
뭐 예방접종 보상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뭐 지금까지도 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상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뭐 보상하는 게 사실 어렵죠. 되돌리기 어렵은데 이때 있었던 일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괜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일을 보는 것보다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